테헤란의 도살자라고도 불린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란의 2인자로 꼽혀온 인물이었던 터라 가뜩이나 살얼음팔인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을 두고 음모론 등이 나오는 등 논란입니다. 혼돈에 빠진 이란 그리고 중동 정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승원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이 사망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란 내부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양분돼 있는데요. 물론 공식적인 분위기는 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라이시가 지금 방금 나온 것처럼 뭐 그 테헤란의 도살자 그리고 조금 그 여러 가지 시민 그 봉기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제재를 가하던 억압하던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일어났던 그 아미니 사건, 그러니까 히잡을 안 쓰고 나갔다는 이유로 뭐라 그럴까요? 그 종교 정찰한테 잡혀가서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렀던. 예. 그래서 그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시위도 강경 대응을 해서 총 500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2만 명이 잡혀가는 뭐 그 정도로 강경 대응을 했던 대통령이라 일부에서는 뭐 라이시 죽음에 폭죽을 터뜨리고 환호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그 여러 가지 보도에서는 애도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처럼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좀 애도의 물결이 있는 상황인데 이 사고를 계기로 대통령이 이란 내에서 국가 2인자라는 거잖아요. 우리와 조금 지도 체계가 다른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벨리앗 파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신정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이란은.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시간이 많이 들어야 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대한민국에처럼 민주주의 체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민의를 수렴하는 의회도 있고 그래서 총선도 있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상부 구조로 소위 말해서 플라톤의 이데아 통치랑 비슷합니다. 네. 철인 통치. 그래서 성직자들이 지키는 통치 체제라고 해서 대통령제는 있지만 그 위에 또 하나의 체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통제를 하냐면 대통령 후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를 그냥 국민이면 누구나 입 후보에서 선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헌법수호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 번 걸릅니다. 그래서 입 후보를 원한다고 요청을 하면 그냥 곧바로 그 총선이나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수호위원회, 소위 말해서 성직자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가 한 번 걸러서 이 사람은 우리 그 신정민주체제에 맞는 후보다 아니다를 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투표로 넘기는 시스템이라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대민주주의 체제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민주주의. 하지만 그 위에 그 성직자들의 그 벨리앗 파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학자들의 통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정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체제가 조금 다르죠. 그러면 성직자들의 그 집단 안에 최고 지도자 1인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맞습니다. 대통령이 2인자인 구조인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살펴보죠. 이란의 13대 대통령 이번 헬기 사고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라이시 대통령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뭐 테헤란의 도살자라고 이렇게 명명이 됐던 것처럼 원래는 법학자이자 그 성직자이자 그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검사 출일 때는 소위 말해서 강경 우파를 대변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직에 올랐을 때도 소위 그 최고 지도자 지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교 최고 지도자의 입안의 혀처럼 그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강경 우파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인기가 많지 않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에서는 루하니아 재선 때 붙었었는데 판판이 지고 2021년도에는 다시 그 대선으로 후보로 나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헌법수호위원회에서 그 경쟁자 아주 그 주력 경쟁자 대선 후보들을 다 그 먼저 차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란 대선이 2021년에 있었던 대선이 가장 그 투표율이 낮은 그래서 총 그 이란 국민의 48%만 투표한 가장 역대 저조한 그 투표 참여율로 당선된 대통령에서 대중적인 인기가 많은 대통령은 아니죠. 네. 이렇게 좀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사고 자체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악천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사고 원인을 두고 정확한 원인 딱
악천후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요인도 생각을 하시는 뭐 건가요? 주류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기상 악화 그리고 악천후로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를 마치고 원래 타브리즈 그 정유 시설에 또 그 소위 말해서 시공식이 있어서 거기로 넘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 일정을 소화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란 당국에서는 막았다고 합니다. 너무 지금 눈보라가 심하고 안개도 많으니 이 일정은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라이시 대통령 측에서 강행을 한 거라고 하거든요. 오히려요? 네. 그리고 그 내무부 장관이 나와서 밝혔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교신한 그 증거가 있는데 악천후로 인해서 그 조종사가 우리가 하드 랜딩, 그러니까 조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락을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드 랜딩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교신이 있어서 지금 뭐 세간에 떠도는 뭐 모사드의 뭐 암살설이나 격출설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기상 악화에 의한 그런 그 추락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리프가 지금 그 외무부 장관이었죠. 전임 네. 대통령의 자리프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도 벌어진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다수의 전문가가 그건 너무 나간 얘기다라고 주장도 하고 있지만 자리프의 주장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1979년 경제 제재 이후에 다량의 그 항공 물품이나 이런 물자들이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2019년에 미국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란의 항공사가 30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항공대가 350개, 비행기가 350대가 있는데 거기서 156대만이 운용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수리나 정비를 제대로 못해서 가용할 수 있는 비행기를 다 가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네. 얘기도 이렇게 저희가 한번 복기해 본다면 지금 자리프 그 전임 외무상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악천후 그 기후뿐만 아니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그런 그 항공 물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제대로 된 정비가 어려웠던 점 그런 것들도 좀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이번 추락 그리고 라이시 대통령의 죽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주류 그 전문가들의 그 분석입니다. 아직 뭐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현재 이스라엘과 군사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뭔가 좀 뒷배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슬슬 퍼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직접 언급한 메시지가 있었나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좀 약간 전력적 모호성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자기네들이 극구 부인을 안 했죠. 그러나 이제 사태가 조금 심각해지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자기네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밝혔고요. 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 짚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다양한 그런 반란전, 그런 암살 이런 것들 요인 납치 이런 것들도 했었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그 국가 수반 대통령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제2순위지만 그 정도의 높은 고위직을 암살하거나 납치하거나 그래봤자 전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그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또 국제법으로도 상당히 문제 있는 소지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 모사드가 별로 얻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라이시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이란의 권력 서열 2위를 그렇게 암살한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내부에서도 지금 악천후기 때문에 이 일정을 취소하라고 이야기를 전달한 게 있는데 만약에 모사드의 암살설을 우리가 주장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다투고 그걸 다 계산해서 라이시가 그것도 요청을 거부하고 비행기를 띄울 거다라는 모든 그 가정하에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3개의 똑같은 비행기가 떠서 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이제 VIP가 움직일 때는 항상 그렇게 분산해서 가기 때문에 근데 라이시가 어디 있는지 알고 거기만 공격했다? 그렇게 분석하기에는 너무 모사드 만능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음모론이다. 그리고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지금 정보 상황에선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란은 그 최고 지도자가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시스템이 좀 특이한데 우리는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모든 것들의 뭐라 그럴까요? 통수권자, 결정권자인데 결정권자인데요. 이란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통령이 어떤 국제 합의를 예를 들어서 합의를 이루어와도 수프림 리더가 추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부권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최고 그 스프림 리더다 이렇게 예. 될 것 같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이 2인자긴 합니다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고 지도부가 속한 이 성직자들의 그룹과도 좀 친밀했기 때문에 차기 권력을 좀 이어받을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만큼 이번 죽음 이후에 좀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다. 지도부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뭐 이란 하마스 전쟁과 연결해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그 문제는 크게 그 변동이 네. 없고 오히려 내부 정치에서는 조금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합종 연행이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할 것 방향이 같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라이시 대통령이 그렇게 대중의 인기 있는 대통령은 인물은 아니었지만 수프림 리더가 강력하게 밀었던 건 이 사람이 있어야지 그 소위 말해서 벨리앗 파이 시스템, 이란의 그 특이한 정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밀어서 대통령을 네.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 아야톨라 카메네이가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래서 네. 언제 유고 상황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권 안정화 차원에서 라이시를 대통령으로 놓고 그게 라이시가 꼭 스프림 리더가 되든 안 되든 좀 안정적인 포지션에 놓고 이 사람이 스프림 리더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다른 리더가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해놓은 것이었는데 갑자기 유고가 돼버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의 그 보수 세력, 특히 성직자 세력과 또 다른 그 보수 측인 그 IRGC 혁명수비대 그 축에서 권력 투쟁을 위한 그 암투가 시작될 거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죠. 지금 예. 상황에서. 그래서 보궐선거 일자가 6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네. 현재 그 라이시가 강경 보수 인사였기 때문에 좀 언급되는 후보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리자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메네이의 그 둘째 아들인 무카답 그 카메네이라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아직까지 그 헌법수호위원회에서 대선 후보들을 이제 뽑을 것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마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카메네이도 수프림 리더가 될 때 갑자기 등장해서 그 수프림 리더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된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그 유력 후보였던 사람이 없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수 세력들에 있었던 인물들, 지금 말씀드린 라리자리라든지 아니면 그 카메네이 둘째 그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무함마드 아야톨라라고 그 호메이니라고 해서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외 손자가 또 있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 인물들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은 있지만 누가 후보로 오를 것인지, 그리고 그 후보가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이란이 경제적으로도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전쟁 등 좀 정세가 복잡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에 약간 혼란이 가중되면 앞으로 이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시라고 하는 그 대통령 2인자가 지금 갑자기 사라진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 지배 체제였거든요. 소위 말해서 보수 오히려, 세력의 네. 집단 지배 체제. 그러니까 그 성직자 그룹과 그 IRGC 혁명 수비대의 그 군부 세력이 이렇게 같이 해서 어떤 그 집단 지도 체제로 가고 있고 그 정점에는 카메네이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큰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치는 그러니까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리더 다음 후계 구도를 빨리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그 혼돈이 일어나지 않고 좀 관리를 할 측면이 있고, 지금 이미 외무부상이라든지 다음 여러 가지 지금 유고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다음 보직을 빨리 인선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외무부상 요번에 된 사람도 바게리 칸이라고 해서 그 외무부 차관으로서 그 JCPOA 이란과 이란 핵 협상을 유럽 국가들과 하던 그 차관이고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 능력자였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아마 이 혼란은 나름대로 잘
그 관리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럼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이 가자지구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전체적인 기조는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만 이건 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수 집권 세력에서 지금 자기네들 그 권력 투쟁을 지금 어느 정도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도발이나 확전 요인은 단기적으로는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더 이 내부 정치가 더 중요하지 외부에 그렇게 신경을 쓸 여력이 조금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내부적으로는 뭐 단기간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금방 수습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사실 워낙 중동 정세가 복잡하잖아요.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걱정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이란의 혼란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밀었을 때 이란이 어떤 효과적인 조치를 못할 거다라는 판단이 들면 지금 이제 라파 군사 작전을 지금 안 하고 유보하고 네.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강경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 그럼 지금 빨리 치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역학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서 그거는 좀 우려 상황이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사고를 통해서 이란 내부와 중동 정세에 대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교수와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